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침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님입니다. 연속으로 어제 뭐 살짝 그랬지만 오늘 뭐 계속 시장 좋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올해 전고점. 네. 어제 코스피 급등했었는데 네. 오늘 또 조금 올랐어요. 네. 0.4%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0.1% 올랐습니다. 네. 네. 뭐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이 났었거든요. 뭐 마지막에 다 되돌렸습니다. 네. 장중에는 뭐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2% 가까이 빠졌는데 많이 되돌렸고요. 오늘은 이제 해운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금융주들이 좋았어요. 신규 상장한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게 오르더라고요. 네,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 IPO 상장을 했죠. 네. 그 전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수요 측부터 일반 청약까지 뭐 몇백 대 일 이렇게 나와서 뭐 엄청 이제 모두가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네. 그래서 뭐 한두 주씩 이렇게 받으려고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급등을 해서 네. 끝났습니다. 80 몇 프로? 90% 가까이 이렇게 90% 했죠. 네, 네. 9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다들 이제 치킨 값은 잘 벌었다. 네, 아침 시초가부터 3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막 옆에서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한 30% 오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부분 그랬죠. 네. 네, 상장할 때 이제 비교 기업에서 한 4-5개 정도 기업들 했는데 한국조선해양만 한국 회사고 나머지 이제 외국 회사들을 포함해서 네. PER 밸류에이션에서 한 30배 정도 평균 때렸어요. 그렇게 상장을 했는데 30배? 조선업체가? 조선인데? 이해가 그래서 돼요?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원래 보통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밸류에이션 치는 거 뭐 세계적인 기업 땡겨 와가지고 막 세계 멀티플 엄청 받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가 차 하잖아. 근데 이 기가 찬 일이 더 기가 찬 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PER이 한 50배가 됐죠. 네, 50배 가까이 됐습니다. 와,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IPO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뭐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역대급 IPO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근데 한계 사례잖아요. 네. 아니 최근에 IPO가 저기가 저 있잖아요. 스펙이 더블 나잖아. 스펙. 미친 일이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스펙 상장이 더블이나? 그러니까 IPO 시장이 지금 절대적 과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2000년에 버금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주와 이제 은행주들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KB금융, 하나금융은 4-5%씩 상승을 네. 했고 5월 2일날 밸류업 나왔고 그 이후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제 밸류업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는 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지금 1년 그 예금 수익률이 3%대인데 그리고 뭐 한국 채권 국채가 3%대인데 뭐 국채하고 뭐 공사채 빼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게 금융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건 가격 변동이 있는 은행이지만 얘네가 5%가 넘어요. 배당률이 거의 대부분의 은행 쪽이 한 5%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도 기준 7%가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괜찮지. 이건 인플레이션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배당률 아닌가? 저도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배당 수익률이 7%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꾸준하고 네네. 비즈니스도 앞으로 또 유망해 보이고 네네. 배당 성향이 무려 10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밸류업도 좀 훌륭하고 이런 회사들이 간혹 있는데 요즘에 뭐 6-7% 주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은행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주가에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을 보면 슬슬 좀 반영이 돼. 이게 밸류업의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과거보다 주가가 계속 올라오잖아.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뜬 거지. 배당률 좋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구나. 옛날에 배당을 필요 없어. 은행 필요 없어. 안 해.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네. 네. 빨리 뭐 상법 개정 같은 게 되면 그럼 뭐 한 번 더 이렇게 날아가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의지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특징적인 게 뭐 유상증자 때리면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당 좀 평소보다 많이 주고 배당 성향이 이제 꾸준히 유지될 것 같으면은 가격이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향성이 좀 보입니다.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네. 특히 약재는 또 굉장히 좀 내팽개치는 정도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한국 타이어가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잖아요.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CXL 최근에 또 하나의 테마를 또 형성을 했었잖아요. 네. 그 관련주였는데 한때 급등했었다가 오늘은 또 한 22%나 급락을 하더라고요.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뭐 해운 운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발틱
운임지수고요. 밑에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인데 모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재차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조선주들이 좋죠. 왜냐하면은 BDI하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돈 버는 데는 선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사가 20년, 21년, 22년 진짜 막대한 떼돈을 벌었거든요. 돈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아 이제 우리 너무 좋았으니 안 좋을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선박 발주도 해야 되겠지만 현금 잘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올라.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또 돈 버네? 그럼 뭐 그냥 사지 뭐 그냥 사. 옛날보다는 돈이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추가 발주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조선사들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인건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인건비가 아니라 그 노동력이 부족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구조조정이 많이 돼서. 근데 그 사이에 또 외국인들로 많이 좀 채워졌고 어느 정도 좀 우려할 정도는 좀 지나갔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리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일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외국인들 와서 좀 숨통 좀 트였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심부름만 해 이러더라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소라 AI라고 기억을 하시겠죠. 그 텍스트로 뭐 도쿄를 지나가는 선글라스 낀 여자가 뭐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줘 하면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는 서비스였죠. 거기에 이제 뭐 음성도 탑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요걸로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영상을 오늘 제가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벌써 이게 현실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시드아웃이라는 인디 가수예요. 인디 가수인데 곡 이름은 더 하디스트 파트라고 이 뮤직비디오를 소라 AI를 통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이 소라가 한 700개 정도의 클립을 생성을 했고 이 중에서 괜찮은 건 다 55개 정도를 뽑아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4분짜리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조금 아직은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왼쪽 사진들은 괜찮은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동차가 저게 아마 긴 리무진인 것 같은데 안에 보면은 저 백밀러 자리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엉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홀 같은데 이제 의자랑 책상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왼쪽에 의자는 있는데 책상이 없어요. 그리고 등받이도 조금 이상하죠. 의자보다 그 등받이가 조금 더 옆으로 길고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보이는 약간 이런 사진도 있고 약간은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뭐 저 정도면은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더 개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빠르게 속도로 개선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요거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라 이외에 다른 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후반 작업도 전부 다 소라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수의 영상을 붙여서 작업을 했지만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감독이 발언을 했고요. 10년 전부터 이게 구상한 아이디어를 이 소라 AI로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 관련 산업으로 좀 AI가 침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엔터 회사한테는 뮤직비디오 비용 원래 한 몇 억 들잖아요. 많게는 10억도 넘게 들는데 그렇죠. 이거 절감할 수 있을 이슈인 것 같고 반면에 뮤직비디오 감독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이 엔터업계에 주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는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드래크 밀러인데 본인이 투자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퍼플렉시티 이렇게 불러야 돼? 퍼플렉시티? 이런 그 스타트업이요? 이런 저기 AI 뭐 바드나 이런 거 같은 게 있잖아요. GPT 같은 이런 게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건 지금 벌써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이런 게 이제 상용화된 게 1년밖에 안 된, 1년도 안 됐, 1년 됐구나. 1년 됐는데, 이 정도면은 앞으로 계속 쓰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먼 얘기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I가. 네. 그리고 뭐 AI,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도 처음엔 좀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내일 IR을 하겠다라고 예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저 내용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주요 설명의 내용에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캐파 증설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IR을 안 들어도 무슨 내용 얘기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주주들한테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저게 대상이 보면은 국내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IR을 하는데 그 뭔 내용 얘기할지 보통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참여 안 하면. 근데 뭔 내용 얘기할지 딱 알려주는 바람에 오늘 또 올랐어. 예, 야, 또 올랐습니다. 한 3% 또 상승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그 장비가 아직도 그 여전히 좀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망증이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 장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되는 장비가 필요한 거냐. 마치 그러니까 5나노 장비와 4나노 장비가 다르듯이 예를 들어 4단과 8단과 12단과 16단과 뭐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갈 때마다 장비가 바뀌면 이거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지금 쇼트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대주주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장내 매수를 계속 했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여전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계속 했고 네. 뭐 실적 가이던스도 올리고 캐파도 늘리고 그러면 캐파 늘리고 그것도 팔리면 매출도 올라갈 거고 계속 선순환 구조가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대주주가 제일 비싸게 샀던 게 13만 3,370원 정도더라고요. 그때 16억 정도 장내 매수했는데 상당히 고가여서 네. 이때도 사나 싶긴 했는데 놀랬죠? 이때도 사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그 LCC 관련된 리포트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나왔던 이제 한투의 LCC 제주항공 리포트와 오늘 나왔던 삼성증권의 제주항공 리포트를 보니까 전혀 좀 딴판이더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다. 네. 네. 지난주에 그 한투 리포트는 목표가가 19,500원인데 같은 제주항공을 두고 오늘 리포트는 11,000원입니다. 진짜 이건 차이가 2배 차이죠.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근데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 한투 리포트에서는 해외여행 시장과 동행하는 LCC 업종을 여전히 시클리컬 관점에서 시장이 과소평가한다 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제 여행객들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뭐 해외여행하면 뭐 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굉장히 특별한 이슈였는데 네. 이제는 너무나 평범해졌고 이제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고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 대신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건 매년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됐다. 그래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국제선 공급이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운임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탄탄한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LCC 업종을 여전히 시클리컬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이제 활발해지면 캐퍼 증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증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설비 증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2개 있는 거잖아요. 네. 보잉사하고 에어버스. 네. 보잉이 제대로 지금 못 만들어. 그렇죠. 비행기를. 그래서 설비 증설이 또 조금 느린 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의 공급 제약 요인도 있고, 뭐 수요도 탄탄하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시장이 과소평가한다라고 보는데 얼마나 과소평가하냐? 지금 제주항공이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전망인데 여전히 PER이 8배를 밑도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말이 안 된다. 근데 배당을 안 주잖아요. 작년, 재작년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그렇죠. 배당을 안 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확실히 배당 안 주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 안 해주는 걸로 또 시장이 좀 있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은 시각이 좀 다릅니다. 3년간 초고속 Q의 성장,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이 Q의 성장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4월달 잠정치지만 국제선 여객 수가 49만 명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3% 정도 줄어서 4월부터는 조금 꺾이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자 수가 이미 회복이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Q성장을 노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는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일드라고 하는데 노선 수익 나누기 유상 승객 거리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거리로 나눈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뭐 A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요 일드 정상화가 가팔라질 것이고 전통적인 계절성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19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네. 모든 것이. 네. 네. 지금 운임이 많이 비싸졌는데 다시 조금 낮아질 것이다. 네, 구조조정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얘기죠.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열 몇 개 하던 게 뭐 한 3개, 4개로 줄었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안 줄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인데 과연 LCC를 시클리컬이라고 보고 다시 또 꺾일 것이냐, 지금의 호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느냐, 반대로 이건 이제 달라졌다. 해외여행은 이제 너무 친숙하고 반복적으로 옛날보다는 더 자주 가야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목표가 2배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덤핑 항공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 동남아 갈 때 20만 원이면 갔다 왔어요. 기억나세요?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싸. 지금 50만 원, 70만 원 막 이래. 옛날에도 한 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0만 원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있었어. 아니야, 있었어. 동남아도. 가봤어. 네. 근데 이제는 50만 원 이하가 별로 없더라고. 한 4시간 이상 되는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삼성여권 말이 맞는다면 운임 단가의 하락이 발생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수요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 수요는 이제 피크를 쳤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공급 물량은 지금은 안 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 거 아니야. 비행기가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그러면 분명히 빈자리가 날 테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삼성여권 말이 틀리진 않겠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까지는 사상 최고 실적은 거의 정해진 미래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네. 일단 1분기에는 뭐 네. 항공뿐만 아니라 여행사들도 실적이 좋더라고요. 오늘 하나투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팔 저울이냐 한팔 저울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행 특히 항공기는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세팔 저울이 중요하구나. 세팔 저울. 화물이 되느냐, 인, 아웃 다 되느냐. 이 세팔 저울이야. 그러니까 네. 아웃 갔는데 인 비어서 오면은 말짱 꽝. 네, 아웃 꽉 채우고 인 꽉 채우고 그다음 화물 꽉 채우고 가면 이거는 완전 황금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다음 반도체가 터질 것이냐. 그잖아요. 난 반도체는 터지고 있잖아. 반도체는 터지고 있고 오늘 전철에서 중국 사람 내 앞에 탔는데 여자 3명이서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막 시끄러워. 뭐지? 못 듣던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이제 분위기 바로 파악해서 이제 살살 얘기하더라고. 중국 사람들도 약간 한국화 됐어. 요즘에 눈치 봐요. 이렇게 처음에 이러더니 살살 작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렇군요. 근데 전철에서 봤다는 게 중요하다. 이제 보이네. 중국 사람들 보이네. 단체 관광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3명이서 온 거니까 단체 관광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 사람들의 그 여행 수요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 지금 제가 봤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황금 연휴 때입니다. 중국. 하늘 파란 거 보세요. 물론 비 와서 팔았지만 너무 팔았잖아. 중국 지금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놀고 있는 것 치고는 많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한국타이어에 이어서 오늘 퀄리터스 반도체가 주주 배정 위상 증자를 600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22% 하락을 했는데 일단 요 공시 보시면 신주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존 주식수 대비 23.5% 규모입니다. 23%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죠. 네. 그리고 신주 발행 예정가가 23,000원이에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25%나 낮은 가격입니다. 어제 한국타이어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할 때 네. 신주 발행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큰 차이는 안 났거든요. 한 네. 10% 정도 낮았나?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해서는 한 2배 넘게 더 낮으니까 네. 희석 효과가 상당하다. 어제는 한국타이어가 희석이 많지는 않았어요. 3자 배정 물량도 적고 발행가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네. 희석 효과가 한 1.5% 정도였는데 오늘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20%가 넘게 희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도 당연히 20% 이상 떨어지는 게 그냥 딱 이론적으로 정상적으로 반영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거 아주 정확하게 시장이 조금 냉정해졌다고 보여야 되나? 그리고 빠르고 냉정해졌다. 계산이 되게 빨라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유상증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 어제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300억씩 매도를 해서 거의 뭐 개인만 샀는데 이런 악재 같은 게 나오면 외국인 기관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 뭐 이론해서 안 된다. 뭐 이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대주주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막 또 이 얘기하면 또 끝없이 길어져. 막 화가 또 치밀어 올라. 이 화를 자꾸 내면 수명이 짧아지는데. 네. 대주주 니들 마음대로 하려면 상장을 하지 말어. 그게 맞는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주 가치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빠진 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냐도 중요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상환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고, 그런 경우에는 더 악재로 반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부 다 그 연구개발비로 많이 씁니다. 연구개발비는 돈 벌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렇죠. 매도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칩넷 기반 설계를 안 하다가 블랙웰 GPU부터 또 이제 칩넷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데, 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3사가 칩넷 전용 인터페이스 IP를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제 칩넷 시장 선점을 위해서 뭐 칩넷 표준 규격 개발을 하는데 이 자금을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애매하다. 애매해. 그 기존 사람들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기존 기술자들은 뭐 하고 있어? 인건비가 갑자기 확 더 드는 건 아닐 텐데. 이거 뭐 기계로 하나? 설비로 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설계를 기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뭐 새로운 인력을 뽑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유상증자 20%나 해? 이거 매도한 사람들 입장 이해가 좀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재무제표를 안 뜯어봤는데 네. 뭐 운전자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타고 있는 거지. 돈을 못 벌면 타는 거예요. 자본금에 다 태워 먹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현금흐름이 없으면 갖고 있던 돈 태워 먹는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마감은 없습니다. 네. 네, 내일은 또 벌써 목요일이네요. 빨리 월요일 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또 그럼요. 또 5월달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댓글로 이제 이상한 코인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은 뭐 그런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면역력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덜커덕 네? 저기 4층에 속아 넘어가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